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현입니다. 네, 각 레전드들의 이야기들, 투자 전략들 계속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주식을 싸게 사자는 것, 그런 관점에서 그 역발상 투자의 존 템플턴과 워런 버핏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소외돼 있는 진주를 찾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장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ROE가 높게 유지되는 쪽을 보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죠. 역발상 투자의 존 템플턴, 그 다음에 성장주라든가 경기 순환주 투자의 피터 린치, 기업의 가치를 좀 보고 사지만은 가장 그래도, 기업 내용을 좀 중시를 해서, 매매를 하는 올가의 대가가, 워런 버핏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역발상 투자라든가 경기 순환주 투자, 성장주 투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발상 투자, 요즘처럼 또 주가 빠질 때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쪽이고,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그 기업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역발상 투자, 주가 많이 빠질 때 투자하는 것도 워런 버핏의 하나의 어떤 마켓 타이밍을 잡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은 그것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중시해서 기업의 내재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투자가라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따라하기 쉬운 그렇던 올가의 좀 대가가 아닌가,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입하는 철학이 이거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이죠. 한치 앞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만 보고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요즘처럼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싼 종목을 사겨서 장기적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주가는 어느 힘없이 내재 가치 이상에 올라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장 투자를 하기 쉽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 철학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따라서 하신 분들은 가장 중점을 알아야 되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내재 가치라고 좀 봐야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내재 가치만 알게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재 가치를 어떻게 알아낼지가 개인 투자가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단순한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것 자체는 워런 버핏의 내재 가치 자체는 크게 보면 저 PBR로 나타난 자산 가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ROE로 나타난 성장 가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PER로 나타난 PER라든가 EPS로 나타나는 수익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워런 버핏의 내재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자산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 가치, 수익 가치의 워런 버핏 기업 가치 평가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자산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는 말씀 좀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수익 가치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저 수익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가치는 조금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채권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에 주식에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이, 국공채 수익률이 약 2%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국공채와 맞먹는 안전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의 A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2%대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B등급, 약간 불안한 채권들 같은 B등급은 약 5%에서 8%대 가까이 채권이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으니까,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안전한 국공채, A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런 어떤 회사채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는 투자 판단 지표가 제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투자한 돈이죠. 주주의 몫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순이익을 내느냐, 순이익 자체가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예컨대 1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10억 정도의 연간 단기 수익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0%라는 거죠. 즉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 본다면 ROE가 가장
적당한 투자 판단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ROE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ROE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꾸준하게 자기자본 이익률 10% 이상 유지가 되는 종목이 각장 중장기 투자가 적당한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워런 버핏은 그렇지만은 15%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ROE가 15% 이상 5년 이상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종목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되는 종목들을 제가 표를 보면 결국은 ROE가 워런 버핏이 중시하는 이런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본다 한다면 종합주가지수와 무관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가장 중시하는 ROE가 왜 중요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채권 수익률이 못 미치는 종목들, 낮은 종목들, 자기자본 이익률이 채권 수익률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종목, 낮은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같은 기간에 보면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 정기예금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에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평가 요소 중에서 수익 가치 측면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얼마만큼만 적정하냐.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또 워낙 회사채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결국은 회사채 수익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채권 수익률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건데 워런 버핏은 적정한 배당 수익률은 회사채 수익률의 약 70% 정도만 돼도 좋은 투자 대상이다. 즉 회사채 수익률이 현재 좀 B등급 정도는 5%에서 8%라고 했으니까 3%, 4% 이상 배당이 수익률이 나온다 한다면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국내 배당 수익률이 아마 3% 이상 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2% 이상 되는 종목들은 좀 꽤 많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지금 배당 투자 시점입니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월 달에 배당 매력이 좀 불면서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 걸음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워낙 채권 금리가 낮고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2%대, 3%대 정도 배당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 수익성 관련 투자 가치 평가 요소 중에서 PER이 낮은 주식을 사라. 뭐 이런 것들, 이 PER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투자 판단 지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PER은 알다시피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EPS로 나누는 거고,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게 PER이죠. PER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ER이 10배라는 것 자체는 10년 이내에 EPS를 가지고 내 투자하는 원금을 확보하는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PER 지표는 어떤 주식 투자 예상 수익률로 계산해 본다면 역수입니다. 예컨대 PER이 10배라는 것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 10%가 좀 되는 거고, PER이 20배라는 것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주식투자 5%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PER이 낮은 종목이 주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PER이 낮은 종목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길게 본다 하더라도 PER이 낮은 종목 가지고 손실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자, PER이 낮은 종목 중에서 동원산업과 선진 같은 경우를 제가 2007년도 이후에 PER이 낮은 시점에서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떴어요. 워런 버핏이 과거에 2003년도에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포스코라든가 그다음에 대한제분 같은 경우도 당시 PER이 대한제분이 3%대였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5%대였었습니다. 결국은 포스코가 당시에 12만 원대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 대한제분도 당시에 PER이 2배 정도 되는 수준이 3만 원대에서부터 거의 20만 원 정도까지 무려 7배 정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투자하기 편한 투자 판단 지표가, 또 이해할 수 있는 판단 지표가 PER이 낮은 종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면 그렇던 현재 시점에서 PER이 낮은 종목들이 어떤 유형의 종목들이 있느냐, 제가 좀 몇몇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2주 전부터 12월 10일부터 제가 자료를 빼봤던 주식인데, 그에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이들 종목들은 주가가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하방에 대한 지지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동원개발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떴지만은 4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사조협회라든가 화승RN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창단조라든가, 제가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제가 PER의 관점에서 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012년도에 유라이코 오런버핏 장기 투자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주가가 42,000원대였고 현재 주가가 45,000원인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은 6만 원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목이 건설 중장비 회사인데 같은 시점에 건설 중장비 회사인 두산인프라코가 18,000원이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지금 반토막 났죠. 그렇지만은 PER이 낮은 대창잔조 같은 건설 중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이 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주 전에 제가 오런버핏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사조 산업 같은 경우도 오령호 악재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하게 현재 주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PER 지표가 낮다고 봐야 되죠. 이들 종목들 PER이 낮은 종목 중에서 약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 부각이 되면 이들 종목들이 조금 전에 동원산업이라든가 선진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PER이 낮은 종목들은 보수적이지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 PBR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님 그러면 그 지금 보여주셨던 저 PER주 표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2014년 추정 PER인데요. 내년도 되면은 혹시 PER이 높아지는 종목은 없을까요? 다 알아서 골라주셨겠지만, 예. 그러니까 PER을 보실 때 그 12개월 예상 PER, 뭐 2015년 예상 PER,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보시나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 예상 PER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용 자체는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예상 PER이 시장 전체 PER이 10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이라든가 또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주가 PER이 지금 15배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실적을 예상하기보다는 분기 단 추정 실적을 좀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건 자체를 좀 봐야 되겠죠. 예컨대 뭐 동원 개발이 지금 PER이 좀 낮는데 예산은 이미 3분기까지 실적이 좀 낮고 또 재무 내용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부동산 개발이 여전히 활기를 좀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도 어느 정도 PER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다른 어떤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들도 뭐 그런 어떤 예상 실적이 뭐 부진하지만 그렇다 이런 종목들이 또 PER이 좀 낮지만은 또 주상 순자산 가치 PBR 지표들이 워낙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설사 실적 추정 실적이 약간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네. 워낙 PER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표 안의 종목들이 앞서서 보여주셨던 동원산업이나 선진처럼 몇 년 동안 묻어두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나름대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예컨대 네. 대표적으로 세아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ER이 지금 4.8배죠. 아마 중대형주 세아제약의 시가총액 5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전반적으로 철강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고 또 작년에 올해죠. 미국 쪽에서 특수강 관관에 대한 반덤핑 때문에 악재가 노출돼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3분기 실적 자체는 작년보다 좋게 나왔다는 관점에서 꾸준하게 도의사는 연간 1,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던 종목들이 만약에 약간의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된다면 PER 4배짜리가 8배, 주가로 따지면 거의 100% 올라가죠. 그런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조금 전에 선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선진이 계속적으로 PER이 4배 정도 유지가 좀 되다가 작년도에 사료와 관련된 호물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6,000원대 주식이 거의 4만 원대까지 500% 6%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뭐 조금 전에 PBR 지표 투자 판단 지표는 상당히 보수적이지만은 좀 안정적이고 약간의 성장 모멘텀이 주가가 이런 종목들 대충 저성장이죠. 약간의 성장 모멘텀만 부각되면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PBR을 이용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현재 흐름 자체가 좀 저성장 국면이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하방인데 지지가 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워낙 기업의 가치들이 싸기 때문에 또 배당 투자에 매력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또 종목들 유형들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PER이 꼭 낮은 종목들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살만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다른 문제 말씀드리고, PBR 투자에 마시노선은 일단은 좀 제가 고평가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고 PBR 종목 중에, 고퍼 종목 중에서도 투자 유망 종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른버핏은 PER이 30배 임박했다 그러면 일단은 주저 말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라, 팔고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PER이 30배라는 것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0배라는 것 자체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는 의미인데 연 3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가 연평균 10년 동안 30% 성장을 한다면 국내 GDP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즉 PER이 30배라는 것 자체는 또 예상 수익률로 따지면 3.3%거든요. 즉 3.3%라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회사채 수익률만큼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배 임박해서 주가를 팔라는 얘기인데 과거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대공황 전에 1929년도에 미국 시장의 PER이 S&P가 28배 정도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나스닥 버블이 나올 때도 PER이 거의 50배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니프티 피프티라는 종목들 미국에서 우량한 종목들이죠. 우량한 종목들이 PER이 40배 넘어간 다음에 주가가 90% 정도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PBR 지표 자체가 PBR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30배가 넘어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련 종목들도 PER이 30배 이상 넘어간 종목들은 주가가 최근에 2년 동안 일부 종목들을 좀 보니까 PBR가 30배 넘어간 종목들을 봤더니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한전기술 같은 경우 2년 전에 주가가 14만 2천 원까지 기관 투자가들이 끌어올렸었는데 PER이 당시에 42.5배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55,900원입니다. 오늘도 주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직도 PER이 30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또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주가 순자산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PBR 4배, 5배가 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6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갈 때 PBR이 28.5배입니다. 지금도 삼성전기 PBR은 33배라고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작년에 제약주들이 시장에 주각을 나타내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16만, 약 17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때 PBR이 33.5배였습니다. 당시 유한양의 PBR이 25배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종목들이 주가 지금 반토막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PBR이 높은 종목들, 특히 30배가 넘는 종목들은 가급적, 물론, 이따가 좀 PBR 높은 종목에서도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PBR 높은 종목들은 수익의 기회보다는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는 관점에서 PBR이 30배가 넘는 종목들은 가급적 피하라. 오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가들 PBR 지나치게 높은 종목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PER 주식에서도 정말 대박주가 있습니다. PBR이 높다고 꼭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황금주냐? PBR이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에서 25배로 높지만은 EPS 성장률이 주당 EPS 성장률이 10%에서 15% 그게 버금가거나 높으면 이들 종목들이 크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의미죠.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일 겁니다. 농심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웅진코웨이라든가 이런 또 종목들 유형인데 PER이 20배입니다. 이 PER이 20배인데 이들 기업들이 연평균 EPS 성장률이 20% 되는 종목입니다. 예컨대 기준연내 주가가 5,000원이고 주가는 10만 원이고 EPS가 5,000원입니다. 이 종목이 20% 정도 EPS 성장을 한다면 주가는 24만 8천 원까지 떠도 EPS가 더 빠르게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B기업 같은 경우는 같은 PER이 낮은 저퍼지만은 EPS 성장률이 5%밖에 안 되는 종목. 이 종목은 조금 전에 예를 든다면 세아정황 정도가 되겠네요. 세아정황 정도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지만은 이들 종목들보다는 EPS, PER이 높지만은 20배지만은 같은 PER 5배에 비해서 EPS 성장률이 높으면 이들 종목들 중에서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렇던 관점에서 그렇던 종목들 중에서 꾸준하게 EPS 성장률이 증가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황금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 지금 조금 전에 PER이 예컨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30배, 40배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던 종목들은 순환적인 의미에서 고퍼에 사가지고 또 저폐가 되는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주가 수준 자체가 아주 잘 나갈 때, 업황이 좋을 때 PER 높은 종목들은
낙관적 전망에서 PR 높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PR 높은 종목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PR 30가 넘은 종목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던 종목들이 한금주 PER이 높으면서도 EPS가 증가 높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코웨이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코웨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에 평균 PER 지표 자체가 약 17배, 18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평균 21배죠. 그렇지만은 EPS 성장률이 꾸준하게 EPS 성장률이 연평균 23%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주가가 2만 원대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비싼 유형의 종목들이 좀 어떤 유형 종목들이 어떠냐? 자,한섬이라는 종목들이 약간 어떤 비싼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의류업종 중에서 오런 버핏 종목 중에서 뭐 영업미역을 제가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업미역과 약간 비싼 종목인 것 같아요. 영업미역이 당시 2012년도에 28,000원대 지난 종목이 최근에 6만 원까지 넘었었거든요. 한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2012년도에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업 여건 자체가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의 매출 전망 자체가 이미 올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내년도부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주당 EPS 성장률이 약 15%에서 20% 정도 증가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대신 이 종목은 PBR 지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죠. 물론 ROE 지표는 워런 버핏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렇지만은 현대백화점 인수 이후에 홈쇼핑이라든가 현대 홈쇼핑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안정적으로 증가 좀 되면서 EPS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 PR이 높지만은 EPS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은 충분히 고포지만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워런 버핏이 또 요구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1996년도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한 얘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연례 보고서에 항상 주주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거기에 뭐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씁니다. 주식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가치 평가 및 주가와 비교해서 생각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제가 자산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성장 가치, 수익 가치가 주식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그걸 평가를 통해서 현재 어떤 기업 가치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베타 기수의 의미라든가 그런 걸 풀 필요 없이 두 가지만 기업의 가치와 평가하고 그 가치 평가와 현재 주가 수준 자체를 비교해서 투자를 한다면 주식자에서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렇다 단순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라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 같은 주식을 샀을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또 그렇게 고점에 물리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정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 가장 좋은 사례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전략이다라고 박준현 운용력이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PER과 PBR이 낮은 종목 가운데 ROE 가치가 살아있는 종목들, 숨어있는 진주들을 찾자는 전략이 되겠죠. 오늘 대표적으로 저 PER 주들 리스트를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PER이 30배가 넘어갔을 때 환호하시지 마시고 그 선에서는 좀 경계하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자는 부분. 그렇지만 고 PER 주 가운데서도 여전히 황금 주식은 있다는 부분. 어떤 EPS 증가율이 그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계속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